네, 저는 2015학년도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사회를 맡은 한대방송국 보도부장 선용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에서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총학생회 공청회는 총여학생회는 없이 총학생회만 공청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공청회는 휴게 없이 진행되고 언론사와 선본들 간의 질의응답 이후에 일반 학우와 선본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 참여하신 학우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5학년도 공청회 참여는 언론사 한대방송 VOH와 한대신문 그리고 밀물 이 세 언론사에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먼저 언론사 기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한대방송국 VOH 차유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대방송국 VOH 정민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대신문사 대학보도부 정기자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언론 밀물 편집위원 임연주입니다. 네, 다음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인 V3 선본의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학부의 희망백신 V3 선거운동본부 정호복 기공학과 09학번 이상근입니다. 부호부 영변학과 19학번 김상근입니다. 네, 그럼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공청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VOH에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근 정 후보님은 2년 전 부총학생회장으로 착생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부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저는 오로지 그냥 일반 학우와의 소통이라는 그냥 그 모토 하나를 가지고 부총학생회장을 활동을 하였었고요. 당시에 이동총학생회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정말 이런 것일까라는 많은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SNS 활동만 보시고 정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무엇인지는 진짜 일반 학우분들께 정말 찾아가서 뭔가 부족하신 부분, 힘드신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보완되는 생각이고요. 또 2011년도에 총학생회 선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를 보면서 많은 그 세 명의 후보가 각자 다른 방법이었고 말이었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학교가 어느 정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공약들을 많이 불어놨었고 저 역시도 30년 뒤에 저희 아들들이 가고 싶은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총학생회장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2년 전에 부총학생 하실 때 부족한 점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2년 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동총학생이라는 게 그냥 민주광장에 나와서 일반 학우분들을 기다리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일반 학우분들이 정말 불편한 점을 그냥 딱 그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쉬우실지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민주광장에 그냥 그냥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인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저희가 직접 좀 그 게시판 하나를 각 단대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설치를 해두고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일반 학우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주일 뒤에 방문을 해서 적어주시면 일주일 뒤에 방문을 해서 뭐 문명으로 남기실 수도 있고 학번이나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남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서 직접 또 티타임이나 이런 걸 가지시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가가는 의미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이 집중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공약에 대해 각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차적으로 제가 등록금 심의 저부터 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등록금입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이니 뭐 어떤 등록금이니 하는 식의 이제 말들이 많으면서 대학생들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식어가는 분위기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어디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우리 학우분들이 내고 있는 정말 등록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총학생 입장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3년, 2014년 2년 동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특정 단과대학에서는 66만 원씩 5, 6년째 정수기를 사겠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놨었는데 학교에서 매번 말하는 등심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고려했다라면 정말 이런 부분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년 동안 번호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분기별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1월 중에는 정말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심의해보는 그런 그래야 되는 게 제가 등록금 공약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국제문화대학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국제문화대학의 모토가 소통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학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종합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지금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지금 여러 다른 자유 게시판들이 있고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흩어져 있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학생만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다닌다면 확실하게 이렇게 종합적인 커뮤니티 한 곳에 모든 정보를 담아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한 곳에서 어디 가서 분산돼서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답변도 편리하게 한 곳에서 모든 맞춤 정보라든가 자취방 또는 사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의 얘기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혹시 언론사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기본 질문 시간은 2분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발언은 5분이 넘어갈 시에 그 시에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해 주세요. 예, 한대식입니다. 예,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제 제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보는 2년 동안 보는 바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2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찾지 못했던 이유는 항목이 그 관 항목 순으로 해서 한 몇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3년치를 비교해서 찾은 그 번호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절대로 등록금을 인상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등록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부담금이 전체 세입 중에 4.5%가 평균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여 우리 등록금이 정말 우리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을 써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법인 전입금이 확충된 부분으로 기타 다른 부분을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등록금 회계 상위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여기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등록금 심의였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까지는 뭐 등심이라는 게 정말 법적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희는 많이 판단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 총학생회장은 좀 시대적 흐름이나 그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2%의 인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저희는 그 3년치 예산안을 비교 검토를 세세하게 다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찾았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희가 그냥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이름으로 10원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집약을 해서 등심에서 여쭤봤더니 이게 뭐 잘못된 건가? 다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정말 불필요하게 그냥 매년 책정되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하지 이런 그냥 그 공무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쓸 생각입니다. 공약집에 보면 법인 부담금을 확충할 것이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법인 전입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법인 이사장님과 직접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법적으로 법인이 어느 정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자기의 본 의무를 다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학생들도 단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지 않아서 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리고 그리고 일반 학생분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가도록 많이 알릴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사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가 뭐 어렵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법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 달라는 그런 간담회를 한양대 에리카에서 한 번쯤 개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물입니다. 메인 공약 이번에 대학평가 10위 진입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라는 기준이 대학평가 순위가 꼭 높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경쟁력이 높은 순위가 대학 평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 평가, 대학의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그만큼 저희가 분리평가된 지 2년이 되었지만 분리평가된 지 1년 되는 해 10위를 받을 만큼 이미 저력이 있다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학우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저력 있는 학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순히 순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순위를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 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해결되면 분명히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기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학교에게 선순환으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두 번째로 국제화 분야 파리 성적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받았는데 사실상 국제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공약집에 서술하신 내용은 순위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국제화 분야의 파리 성적을 에리카 캠퍼스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상 국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약집에서 서술하신 내용은 순위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 국제화 순위 세 과목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그 정원 내에 학생들 중에 외국인 학생이 얼마만큼 많냐 정리하도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높은 순위에
대학평가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공약을 실었다기보다는 대학평가 저는 지금 현재 많은 학교들이 지금 대학을 서열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대학평가를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 여건 및 재정이나 사회 평판 진출도 분야에서는 우리 학교가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학생의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꼭 서열화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교수당 학생 수나 이런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교양 이런 부분들을 늘린다면 정말 수업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우리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교수당 학생 수가 높다고 하셨는데 전임교원 확충을 그 방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학교 자체적으로 현재 교수 연구실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콘퍼런스홀이나 지금 복지관 쪽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설에서 지하 공간을 많이 놓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교수 연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문제가 굳이 전임교원 확충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 확충을 위한 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적립금이라든가 저희 학교가 매년 어렵다 하지만 재정, 적립금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돈을 사용해가지고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기금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로서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금 신설과 교원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 자체의 역할이지 총학생회가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고 또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학생회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다른 목적에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대학교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총학생회가 모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문제가 아닐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VH입니다. 지금 계속 대학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평가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거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 밑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분리평가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만으로 2년째입니다. 근데 그만큼 아직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캠퍼스라는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고요. 저마저도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너 어디 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양대학교를 다닌다고 했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를 다닌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학교도 충분히 일반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고 이 캠퍼스라는 이미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대학평가를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나요? 대학 평가의 서열화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저희 한양대학교가 어느 학교 아래에 있다, 어느 학교 위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학교가 견주어도 유리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다 단순히 숫자에 연관한 것보다는 학교 자체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단순 숫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오는 이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순위가 높다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다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만큼 저희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런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는 순위 이상의 것을 뭔가 더 충분한 설명이 순위 이상의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공약들을 보면은 순위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공약들인데 이게 바로 대학평가 순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닐까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그 밀무님께서 질문하실 때 똑같은 답변인데요. 대학교가 순위에만 국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게 교수 한 분께서 한 강의실에서 가르칠 학생 수가 준다는 의미는 한 명 한 명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전공이나 교양을 진설하겠다는 뜻은 아주대학교나 제가 지금 현재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갔습니다. 저희보다 이러한 순위가 훨씬 높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 학교를 비교를 해봤는데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과학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업무의 기업 회계법 이런 비슷한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단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선택교양적으로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갈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도 저는 단순히 대학이 취업 양성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원하시는 학부도 있을 거고 진학을 원하시는 학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선택적으로 해서 일반 학부분들이 취업을 원하신다면 그런 취업에 관련된 교양이나 전공을 더 들으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시는 방향을 모색했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OH입니다. 네, 교원 확충을 위한 기금 신설의 법인 부담금을 구체적인 방안이 법인 부담금이라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법인 부담금은 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고 단지 진행만 할 뿐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이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않고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플랜 B가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법인 부담금만 법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그 액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다 같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적립금 증가의 순위가 이게 지금 저희가 연도를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연도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바로 작년까지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대학 20개 대학 중 상위 20개 대학 중에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적립금이 쌓여 있는 그 적립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전환해서 이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교원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식입니다. 총동문회 교류를 활성화해 기부금 수입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총동문회가 활성화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총동문회가 내년 바로 된다는 환경에 동문회 이런 성격상 매년 선배님들과 동문들께 계속해서 찾아가고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와서 연락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과 함께 학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같이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이와 모색하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동문회가 단순히 기부금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이 일절 없는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총동문회가 반드시 기부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지만 꼭 집어서 기부금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플랜 B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플랜 B를 얘기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 한양대학교는 지금 기부금이 총동문회와 아니면 기타 동문회를 제외한 기타 조그만 부분들에서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큼지막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에리카 캠퍼스로 일정 부분 나눠주는 이러한 형식의 기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양대학교 학생과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양대학교 유일의 종합 캠퍼스로서 안산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지금 예체능대학 같은 경우도 이미 패럴림픽, 이전 패럴림픽 가가지고 공연 개막식을 할 만큼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대학도 충분히 안산 시내에서 확실하게 재능 기부라든가 이러한 활동들을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기부금으로 와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총동문회가 반드시 기부금과 연결된다는 그런 거는 저희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선배를 돈으로 본다 이런 수가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보다도 학생들과 학우들과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모색을 해보자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H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공약 3을 보면은 관계공원을 공원화가 이제 2012학년도 총학생회부터 시도를 했지만 이제 미완의 대기로 남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미완의 대기로 남은 이유가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2012년도에 그 당시 총학생회장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걸 매년 추가로 정립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도움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공원이 지금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메인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총학생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우리 학교에 랜드마크라는 게 그리고 걸을 수 있고 그냥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쯤 더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공원이라 그래서 너무 크게 뭔가를 갈아엎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 되게 죄송하지만 그 인증각에 있는 하늘누리 공원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 사진으로 바람개비 공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걸 가격을 많이 알아봤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으로 2m 정도 길이의 바람개비를 많이 팔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학생 회원음식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바람개비 소원을 적는다든지 하는 행사로 해서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공원화를 시킬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축가 교수님들이나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돈을 들이는 방향이라면 정립했던 그런 기금들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호수공원이나 아고라 등도 이미 존재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수공원이나 지금 호수공원이나 정문 아고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만든 그런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랜드마크라고 해서 그게 큰 돈이 들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학생들이 좀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걸 이제 공약을 내세우시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랜드마크에 또 학생들만의 랜드마크 필요성을 제기를 한 증거가 있는지. 제가 그냥 어떤 설문이나 그런 걸 해본 건 아니고 랜드마크라는 표현은 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학생들이 좀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길이나 이런 좀 풀밭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가 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학번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 2012년도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 이런 공개공원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었던 부분에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지만 저는 그 큰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꼭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돈은 차라리 저희 학교에 제가 알기로 축구 학회만 해도 40개가 넘고 그런데 지금 대운동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축구하기에 좀 불편한 땅그 평탄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지형지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2개밖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서 축구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기숙사 앞에 있는 공터를 좀 더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이 바깥으로 그 차도 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펜스 정도만 쳐서라도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개공원은 어떠한 돈을 모아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놀이 공원만 봤을 때 네, 그런 바람개비나 이런 조형물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받는 부분에서 문화행사 형식으로 그런 거를 다 같이 꽂고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기금은 모두 다 학생회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학교의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축구 학교가 40개 있다고 하셔서 대운동장이 그럼 축구로 적합하게 이렇게 개발하실 생각이십니까? 평탄화는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흙의 종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단단한 흙이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학회분들이 축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운동장도 한 번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요청을 드릴 생각이고 축구할 수 있는 공간에 축구나 꼭 기숙사 앞에 축구 공간이라고 한정짓기보다는 기타 다른 체육시설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대운동장이나 그 기숙사 앞에 일생관 앞에 이제 공터가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야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크리켓이나 여러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꼭 축구에 한해서 이렇게 평탄화해서 개발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저도 축구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그거는 학내 저희가 당선이 된 이후에 정말 의견 수렴을 한 번쯤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축구장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운동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학우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그러한 체육공간으로 설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탈바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물입니다. 김성근 부의원님, 우리 학교 앞과 한양콕을 인계받아 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교 앞과 한양콕과는 상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휴학콕. 네, 우리 학교 앞과 한양콕과 상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의된 내용이라는 게 어떤 뜻인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인계받아 정보를 한 곳에 모으려면 그곳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단체들과도
상의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커뮤니티 공약을 커뮤니티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학교 커뮤니티가 서울대학교의 스노라이프하고 고려대학교의 고파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위안입니다. 네, 우리 학교만의 커뮤니티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려는 시도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휴아라이프 신입생들 가이드를 제시하는 휴아라이프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의평가 시스템이었던 한양콕이라는 사이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앞이라고 뭐 이제 자취방 정보라든지 맛집 정보를 담은 학생들에게 뭐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각자 존재하다 보니까 셋 다 지금 한양콕 같은 경우는 만료가 돼서 없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앞도 네, 그 개발팀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학교 앞도 그 졸업 처음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사람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료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오픈해달라고 한번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다시 가오픈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가 돼 있냐라는 걸 물으시는 건가요? 네,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가 얘기를 끝내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앞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우리 학교 앞을 기반으로 해서 그 메뉴를 더 추가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강의평가, 네, 강의평가 하시다 보면 뭐 교수님이 보신다, 이런다, 저런다라는 이유로 네, 학생들이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강의평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평가 사이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자취방 정보가 정말 많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느 빌라에 어떤 옵션에 어떻게 되어 있다 정도지만 정확한 구글 맵을 끌어다가 좀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고 어디로 가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청학생회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모으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학우분들이 직접 내 방은 이렇고 내 방은 얼마 보증금이 얼마고 얼마에 살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 일정 부분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게 공약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공약 부분에 대해서였습니다. 자취방 정보와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하고 같은 건물일지라도 내부 옵션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회성 업로드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커뮤니티가 신설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상시적으로 자취방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취방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은 확실히 매번 어떤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가지고 분기를 아니면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확인을 하고서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와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가 있고 커뮤니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이제 독자적 도메인으로 총학생회가 관리하고 공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월드 클럽으로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선되시거나 혹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 캠퍼스를 이렇게 캠퍼스 홈페이지를 총학생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현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제 사이월드 클럽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 V3 선생님께서는 이제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독자적인 따로 그 총학생회만을 위한 따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현재 그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싸이월드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액션 27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이제 33대 총학생회 선거를 하고 있는데 27대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있었던 그 총학생회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서 저희는 그 클럽을 조금은 이제 탈피해서 다른 이제 홈페이지화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싸이월드는 정말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뭐 많은 지금 10학번 분들까지나 11학번 분들까지나 많이 사용하셨던 게 싸이월드였고 지금 현재 14학번 분들은 거의 싸이월드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시거나 거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학교 그 홈페이지 총학생 홈페이지만을 위해서 싸이월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말 모두가 가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그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란에 이제 총학생회를 치면 서울 캠퍼스는 각자다 도메인이 뜨고 한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이제 싸이월드 클럽 도메인이 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후에 어떤 도메인이 이제 그 창에 뜨는 것인지 저희 싸이월드 같은 경우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총학생회 홈페이지 위안도 그렇고 그 총학생회만을 홈페이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지금 고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총학생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총학생회 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 그 회의록을 올리는 란처럼 그러니까 총학생회도 충분히 학생들을 알릴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 거고 또한 다른 분들도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알리고 싶은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OH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이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인데 학생들의 참여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있으신가요? 확실히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뒤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한양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홍보에 맞게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말 학부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 그런 학우 여러분들이 매번 불리는 커뮤니티에서 각자 자유 게시판, 익명 게시판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 곳에 있는 것이라는 메리트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시민입니다. 그 단대 간의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대끼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공유나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문화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죠. 바로 얼마 전 좀비론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양대학교 학교 내에서 하는데 여러 단과대학과 같이 여러 학생회와 같이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같이 했으면 그럼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미니게임 천국 같은 경우도 단대 안에서는 충분히 저희의 공약이 과반 교류였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화면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돌면서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충분히 학우들도 재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대 간의 교류의 장, 뭐 물론 이런 미니게임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으로도 만약에 필요한 취업과 같은 부분도 있으면 충분히 가지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지 뭐 이런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놀이의 형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술제 같은 분야도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저희 특정 케이스 하나를 이제 뭐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술제를 지금 단과대학별로 따로 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팀도 하나 꾸려서 다 같이 축제처럼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 분들이 어떠한
거를 만들겠다. 수요 파악이나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 공학대에 넘겨서 공학대는 그것을 정말 구현화시키는 것이고 뭐 디자인러 분들은 그거를 인문공학에 맞게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단과대학이 모여서 정말로 다 같은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단순히 놀이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단대 교류회장이라고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물입니다. 총학생의 감사 역할 100인 멘토단 운영이 공약에 있습니다. 이 100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존재합니까? 네, 저희가 100인 멘토단 공약을 내세우면서 저희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멘토단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의 어용이다. 뭐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학생에 딸린 또 하나의 그냥 학생이 붙은 자치기구가 내버려가지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학우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자기가 100인 멘토단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예,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예,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겁니까? 딱히 뭐 신입생이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떠나서 충분히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자치활동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학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와 함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에 학생의 경험이 있어서 멘토가 아닌이라는 서술이 있는데 학생의 경험이 있는 학우는 배제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확실히 학생회를 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넣었지만 굳이 아니더라도 가능을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굳이 학생회가 뭐 학생회만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서 누구라도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하고 100분과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질문하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일반하고 100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학생회 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총학생회에서 확대 운영위원회라는 걸 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동계기구 학생회장, 부회장분들, 그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거기다 과학생회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아리연합회 이제 분과장 분들이 참여를 해서 66분 정도의 성원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일반 학우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학생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하에 최대한 일반 학우 분들과 많이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100인 멘토 다니고 감사 역할을 맡긴다는 거지 굳이 학생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배제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네, 총학생회를 피드백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는 하고 싶지만 익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분명히 자본에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익명성을 보장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그때 상황에 가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익명성으로서 좀 더 학생에게 좀 더 쓴소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확실히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말로 100인 멘토단에 필요한 취지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제 중문위 회육 공개와 단과대학 예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근 정 후보님의 경우 이제 공학대 학생회도 시절에 공동구매로 관해서 이제 처음에 영수증을 공개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됐었고 이제 공개하고도 그 진위 여부에 관해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과대학 예결산 영수증 공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 신임과 관련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동구매 부분은 지금 저희는 최대한 싼 부분이 공동구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다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전공 수업에서 무조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싼 부분은 그 업체를 고르게 되었고요. 업체마다 정말 다양하게 그 가격표를 제시를 했어요. 똑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89,000원, 어떤 사람은 9만 원 그런데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델은 그 두 가지 계산기의 그 저가형과 고가형 그 두 가지 계산기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계산기가 쌌던 업체로 선정하였었고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USB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가격이 8GB짜리가 7,000원이었고 16GB가 11,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바로 이제 똑같이 조회를 해봤었어요. 가장 싼 게 그 당시에 그 가격만 봤을 때 한 2,000원 정도 싼 것이 존재는 했었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가 보셔서 그 구매하기를 눌러보시면 뭐 가격 하나당 이렇게 USB 하나당 배송료가 붙는 식이거나 아니면 최대 구매 수량이 한 개인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거는 그 모델명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를 감안했더라면 그 공동구매가보다 조금 더 싼 공동구매가가 조금 더 싼 가격이긴 한데 그렇게 큰 가격 메리트는 못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어떠한 이권 때문에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 공대 일에 관해서는 이미 해명을 하신 상태고 지금 공약에서 단과대학 예결산을 이제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거 해명하는 그 상황에서 신임 이렇게 신뢰 같은 거를 말이 많았는데 이거를 공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학생들 신뢰를 어떻게 얻고 그렇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설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결산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점은 처음에는 그 예산 영수증을 공개를 했음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게시를 했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 더 없나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신문인데요. 레포트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하기도 되게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채점에 이어 이제 피드백까지 한 학생마다 이렇게 다 글을 적어주시기랑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교수나 학생 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낸다는 게 저는 단순히
그냥 교수님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레포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부한 흔적이 레포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내가 뭐가 틀렸고 난 어느 부분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그게 공대에서 뭐 수식으로 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문과 쪽 단과대학에서는 나의 생각을 서술했을 때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레포트 피드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조차 모르고 그냥 냈고 이 부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틀렸다만 표시해서 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다시 한번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의 현실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다. 교수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조교분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취업 공약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공 및 교양을 증정한다고 하셨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나 교양 및 교양 진설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있는 그 세부 항목 그대로 나온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저는 기계공학과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에 관해서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기업 상세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그러니까 제 직무에 대해서 직무의 이해라는 수업 기억이 하나 나는데 지금 직무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아주대 인하대 쪽에 직무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정말 공학대학 같은 경우는 생산 품질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가 무엇을 한 파트인지도 모르고 일단 취업되는 대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유지 취업률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무에 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분야고 그리고 이 일에 가면 어떤 점이 힘들고 이 일에 가면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취업을 해서라도 좀 더 자기가 선택했던 분야에 대한 후회나 그런 부분들이 적을 거고 그 수업을 통해서 직무에 관한 이해 폭도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소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학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약인 것 같은데요. 원정대의 경우는 영어회화, 이미지 매입, 장문 정도의 전공 교양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이 각각 기계공학과와 영미 언어 문학학과에 소속되어 계신데 해당 학과 이외에 다른 단대 학생에게 필요한 정규 교양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전공 과목이요? 다른 단대 학생에게 필요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공 교양 과목이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개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한 공약입니다. 확실히 직접 실무에 나가는 것은 학우 여러분들이고 원하는 것은 학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이 직접적으로 실무에 뛰시는 분들과 함께 충분히 내가 학교에 다녔으면 배웠는데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부분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 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취업 관련된 교양과 전공 수업은 실무 관련이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보입니다. 설문조사의 과정은 있었나요?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설문 과정 1, 2학년 대상으로는 따로 없었고요. 근데 일단 취업에 관해서 그걸 4학년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직무의 이해는 다른 학교 1학년 과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향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좀 더 많은 피드백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되겠지만 1학년 때는 자기 전공에 관해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직종에 어떠한 직업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꿈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틀이 잡힌 순간부터는
정말 그 직무에 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딱 이걸 4학년만 들어야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직무에 관해 직무 이해 폭은 확실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체육 교과 과목 축소 방지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체육 교양 과목 축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후보님께서는 공약에 대해서 축소를 방지한다고 또한 유지하고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양 과목과의 비율이 안 맞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가 체육교과에 저희가 처음 이 공약을 내세운 계기가 체육교과가 30%가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강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인기가 많은 과목들이 체육교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교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우분들이 원한다면은 지금 신설되어 있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준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체육교과뿐만이 아니라 이걸 취지는 학우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과목은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이런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파이거 프로젝트 공약을 보면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개입할 시 스터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네, 공약에서 보면 그 통학생회가 주최하여서 특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 중개인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스페어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했던 스페어 프로젝트는 좀 어떤 한 분이 직접 저희 총학생회 게시판을 이용을 하셔서나 아니면 총학생회에 연락을 해주셔서 한 분이 모으게끔 저희는 홍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팀장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분께 삼성물산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몇 분이 모이셨다면 저희가 그거를 인원을 규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 팀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냅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삼성물산에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그 팀장님께 전달하고 그분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요새 면접 분야에서도 그 각 회사에 관련된 이러한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신경 써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신경 써고 맡아드리는 거지 저희가 간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집에 그 100도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기존에 있던 이그나이트 한양과 큰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그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그룹으로 이제 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되었던 건 지혜랑 현수랑 사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애에 관련된 특강도 했었고요. 저희 공대에서도 따로 연애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뭐 스피치에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진짜 원하는 특강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그나이트랑 뭐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주체가 다르고 주제를 저희가 학생분들께 직접 설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주제로 원하시는 특강, 원하시는 연사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도씨라는 게 많은 분들의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도 학생이지만 내가 학생들에게 내가 겪어왔던 일들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후회했었다. 난 이런 것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굳이 연사라고 표현했던 게 유명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자기가 알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누구나 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백도시 프로그램이라는 좀 단어를 빌렸는데 빌렸습니다. 그 이제 연사나 강연자를 이제 불러서 강연을 하는데 지난 축제 기간에 최일구 앵커가 축제 기간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이제 강연도 하셨고 지난 11월 6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이지혜 아나운서가 또 강연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상당히 유명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하실 프로그램에 연사를 초청하셔도 저는 참여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화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만의 확실한 행사로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잡는다면은 충분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학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럼 학생들의 그 참여도나 이제 학생들의 문화 인지도 이런 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네요. 답변이 그러신 거죠. 단순하게 학우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정착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체를 갖다가 저희의 노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만큼 확고한 그러니까 이게 틀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은 이런 것이 뭐 단기성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체계만 갖춰진다면은 충분히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한마디 들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까지 특강들이 보통 보면 저도 제가 공학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저희 대단히 강의실을 많이 빌려서 특강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그거를 제가 세 번, 네 번째 특강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그 대단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연애 특강을 맡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연애에 관심이 있어서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분들을 정말 대단히 강의실에서만 모여서 그런 특강이 아니라 특강이라고 해서 뭐 200명, 300명 모아놓는 그런 특강 개념을 좀 깨서 정말 소수의 그룹처럼 그런 특강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많은 부분들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자라는 취지가 그런 게 테드가 이제 그런 형식의 많은 특강들이 있어 왔고요. 또 대단히 강자처럼 많은 최일구 앵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20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면 또 단위가 달라질 거고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럼 연사는 무료 재능 기부 형식으로 초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제 돈을 지불하시고 오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분에 따라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료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원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돈을 받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돈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많은 특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말 모르고 원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싶은 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그리고 설문조사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분을 원한다 그리고 이런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학생 외에 회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연사를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그 학우 여러분들과 선보들께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선보원과 언론사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휴게 없이 제가 처음에 공청회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잠시 휴게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7시 50분에 다시 휴게했다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